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쉽게 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놓치기 쉬운 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일정을 볼 거고, 일정을 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계정세법,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첫 단추인 이제 연말정산부터 해서 잘해야 법인조정, 개인조정, 성실신고까지 잘 마무리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을 한번 보겠는데, 거기 내용 봅니다. 1월 15일부터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제 이용 가능하는 거니까,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 다운로드 가능하기 때문에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그런 이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담당자는 근로자에게 엑셀로 된 소득공제 신고서를 준 다음에 작성하게 하고, 작성된 엑셀을 다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1월 25일부터 이제 2월 20일까지 이 일자는 꼭 확정적인 일자는 아니에요.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 회사는 근로자한테 서류 검토하고 이제 보완 요청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검토한 후에 근로자한테 이제 누락된거나 잘못된 것을 다시 해달라고 보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완 요청이 다 끝나면 이제 2월 말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근로자한테 주면, 근로자는 작성된 영수증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오류가 없는지, 빠졌는지, 누락된 게 없는지 등을 검토해서 수정 보완 요청을 또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다시 해서 3월 11일까지 지급 명세서, 그다음에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 또는 전자신고를 통해서 제출하면 연말정산 절차가 이제 완료가 된 거죠. 온천지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이제 제출할 때는 환급세액을 이제 잘 검토해서 조정 환급을 할 건지, 아니면 환급 신청을 해서 바로 받을 건지 등을 결정해서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대부분 환급 신청을 하죠. 조정 환급, 즉 매월 가구세 납부액에서 조정 환급을 해도 되지만 바로 받는 게 좋으니까 줄 돈은 늦게 주고 받을 돈은 빨리 받는 게 좋죠. 그래서 환급 신청을 대부분 합니다. 그때 이제 이행사항 신고서에 이제 작성이 이제 세밀하게 주의를 요하는데 그걸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연말정산 이제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결산 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표를 이제 받고 이제 계정세법을 보도록 합니다. 2012년 계정세법 요약해서 첫 번째 거 나오죠, 그죠? 첫 번째는 가세표준 3억 원 초과 그 구간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신설했대요. 옛날에는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5% 해서 이제 끝났는데, 지금은 8,800만원 초과 3억 이하는 35% 예전처럼 하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8%의 고율세율을 이제 적용하겠대요. 고소득자에 대해서 38%의 세율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세액 소득공제 이렇게 규정했네. 옛날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 월세액의 40%를 공제했는데, 바뀐 규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즉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어도 되고 총 급여액이 3천이 아니라 5천 이하일 때 월세액의 40%를 공제를 해주겠다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무주택 세대에 들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위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요건을 적용했는데 이율도 3.7% 차입금보단 자금이 이제 낮지 않을 것, 이런 조건이 있었고, 바뀐 규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4%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닐 것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외 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이렇게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해외 건설이든 원양이든 외양선호이든 무조건 월 150만원, 그 외에는 월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뀐 규정은 해외 건설 근로자, 즉 노가다 뛰는 분들 고생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고생하니까 월 300만원, 물론 배 타는 것도 힘들죠. 원양어선, 외양선원 등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 그 외에 개성공단에서 근무한다든지 이러면 월 100만원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세법 봅니다. 두 번째 봐야죠. 두 번째 개정세법. 첫 번째 거는 읽어보시도록 하고, 두 번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이렇게 개정사항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직불카드는 체크카드가 이제 포함되죠. 선불카드 이거에 대해서 25%, 즉 일정 초과액, 그 초과액에 대해서 25%를 공제를 했었는데, 바뀐 규정은 일정 초과 금액의 30%를 해주겠대요. 즉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무조건 이제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지출액에서 총 금액의 일정액을 초과해야만이 공제분턱이라고 하죠.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만이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그 초과액의 30%를 공제해주겠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게, 신설된 게 있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주겠다고 나왔어요. 대형 슈퍼들이 이제 난립을 해서 전통시장이 너무 안 되니까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 해서 떡볶이 먹은 거라든지 순대 먹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30%까지 해주고, 한도도 다른 거에 비해 1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뀐 규정. 자꾸 다시 더 가네요. 세 번째 바뀐 규정. 실비 변상적인 급여의 비과세 소득 확대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월 20만원 이내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 부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밑에 보시면 무조건 옛날에는 부설 연구소를 줘야만 했었어요. 연구소를. 그러나 이제 바뀐 규정은 위에는 똑같지만 월 20만원 이내 그거를 비과세하는 건 똑같지만 이제 하나 추가가 된 게, 부설 연구소도 좋고, 부설 연구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담 부서, 즉 칸막이만 하나 쳐서 부서를 하나 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제 규정을 했고,
밑에 이제 신설된 게 있네. 비과세가 국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 교사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비라든지 사립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전공의 수련보수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고 이제 신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로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축소 철회. 아까 그 3억 초과에 대해서 38% 세율을 적용한 거 보시죠. 35%에서 33%로 이제 세율을 낮추려고 했었는데 이제 철회되는 통에 공제와 세액 공제가 이제 축소되는 게 철회됐다는 거죠. 다음, 연장 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강화 했는데 이제 그 뭐냐? 옛날에는 연장 근로수당이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생산직 상원이라 그러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러나 바뀐 규정은 이렇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하고 규정을 했어요. 직전 연도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 해서 실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아라. 아무나 받지 말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국외 유학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조정 이렇게 되는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옛날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적용을 했는데 바뀐 규정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적용을 않겠대요. 그래서 중학교 이상 국내에서 졸업을 않고 유학을 하더라도 교육비 공제를 해주겠대요. 이거는 반드시 증빙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증빙을 첨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참조를 해주시고, 다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한액 소득 공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정을 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1000만원까지, 30년 이상이면 15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줬는데 바뀐 규정은 그거는 똑같지만 요건을 좀 강화를 했어요. 금리 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 방식에 따라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일 때는 1500만원까지, 그 다음에 기타 대출일 때는 5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하고 요건을 강화를 했다.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 2월 공제기간 연장해서 규정을 했는데 옛날에는 법정 기부금을 1년 동안 2월 공제해줬어요. 지정 기부금은 5년 이렇게 했는데 바뀐 규정은 법정 기부금을 3년 동안 2월 공제하래요. 좋은 일 했는데 더 혜택을 주자 하고 법정 3년, 지정 5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월 하는데 그 2월에 대한 금액도 이제 명확화했다고 이제 밑에 규정이 나와 있네. 기부금 2월 공제 대상 금액 명확화해서 옛날에는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이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바뀐 규정은 한도 초과액 중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제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명확화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바뀌긴 했지만 규정을 좀 명확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 공제에서 그거를 이제 규정을 이제 손을 봤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자 금액 10%, 그 다음에 벤처일 때 20%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소득 금액의 40% 한도, 그래서 이제 좀 요건을 확대했네요. 확대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될 수 있다고 이제 규정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요건을 자세히 보셔가지고 적용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투자, 창업투자 등 출자 소득 공제는 농특세가 있으니까 농특세도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뀐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직접 구동시키면서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